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채권을 이제 변제를 받는 재판을 통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 이외에 형사 고소를 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변제를 받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제 통상적으로 채무자를 경찰서나 검찰에 금전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 이제 고소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해당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을 할 당시에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뭐 채무자의 재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또는 은행 예금이나 이렇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신용 불량자인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이 있는, 앞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라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사기죄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돈을 차용을 한 연후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이자 명목이라든가 아니면 원금을 분할로 해서 이제 변제를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채무자가 돈을 차용을 한 연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자 명목으로 변제를 하고 그 이후로는 변제를 이제 전혀 하지 않고 잠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법을 좀 악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액을 차용을 해서 성실하게 이자도 납부하고 원금 다 나중에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고 이런 거를 채권자에게 신뢰를 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큰 금액을 빌린 연후에 한두 번 정도 이자를 납부를 해주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떼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채무자가 아주 악질 채무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을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채무자가 거짓으로 자기가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든가 채권자가 이제 그렇게 믿게끔 현혹을 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이제 차용을 한 연후에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채무자를 이제 사기 혐의로 인해서 고소를 할 경우에 그 절차는 경찰서에서 이제 채권자를 불러서 진술을 일단은 받고 그 연후에 이제 채무자를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연락이 안 돼서 소환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서는 기소 중지를 이제 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불신 검문을 통해서 채무자가 이제 체포가 됐을 경우에 소환이 돼서 사기죄 고소된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만약에 혐의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기소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라고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채무자가 능력이 있다든가 변제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하고 변제를 합의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고. 만약에 취하를 해주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변제를 또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같은 사유로 인해서 고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찰서에 이제 고소가 됐어요. 고소가 됐는데 채무자가 이제 합의를 이제 유도를 했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공정증서를 하나를 써주고 거기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 해서 채권자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취하를 해주고, 형사고소한 거를 취하를 해주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웠는데, 종국에는 나중에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연락도 또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채권 추심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추심을 하기 위해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연대보증인이라고 세웠던 사람도, 신용불량자였던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돈을 이제 변제를 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서 기소가 될 처지에 돼 있는 채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형사 고소를 취하를 해주는 거는 돈을 변제를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취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속만 하고 취하를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 고소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